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와 2030 아티스트들의 비대면 아트 퍼포먼스 프로젝트 평화를 쏙닥쏙닥 라이브 토크쇼가 지난 8일 열렸습니다. 라이브 토크쇼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30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품에 담긴 평화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2030 아티스트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또 평화를 그리고 또 평화를 연주하는 진짜 평화의 새날이 올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면담을 하며 개별 방문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반도 평화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측이 호응해 온다면 그동안 멈춰있던 남북 간 교류 재개와 평화의 발걸음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강황나무를 키워 카레를 만들고 싶다는 제우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통일와수다는 사회적 기업을 돕는 도현명 대표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더 넓고 더 알찬 지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본격 통일 뽀시르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와수다! 제우,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들어봤어요? 임팩트 비즈니스요. 사실 우리도 사실 비즈니스 관계인데 아이고 글쎄요 뭐 강렬하게 확 땡겨가지고 큰 수익 내는 이런 거는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을까요? 항상 뭐든지 보면 이렇게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한 방에 확 땡기는. 맞죠? 그러면 ESG는 뭔지 알아요? ESG 에이 사람이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요 자국 취소 버튼 ESG 딱. 그건 ESC고요. ESG라니까요. 저도 사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오늘 통덕님께서 그 분야에서 엄청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얼른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통덕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님 모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초기에 작은 소셜벤처들한테 투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영역에서는 이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예, 엑셀 밟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가속도를 붙여서 성장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소셜벤처랑 같이 협업을 해서 소셜벤처도 키우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 하나 투자해 주시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굿 아이디어. 뭔데요? 집 베란다에다가 강황나무를 심는 거야. 강황을 재배해서 집에서 카레를 해 먹을 수 있게. 어떨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요 임팩트 비즈니스의 임팩트라는 말이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 이걸 의미하고요. 비즈니스는 우리의 도구이자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사회적 가치가 잘 묻어있는 비즈니스, 사회적 가치가 잘 내포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파타고니아 이런 거 보셨죠? 거기가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자켓과 옷을 만드는데요. 그들이 했던 캠페인 중엔 Don't buy our jacket. 우리 옷 사지 마세요라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고쳐서 입으세요 이런 이야기죠. 아까 그 조비륜이하고 물어봤던 ESG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게 뭔가요? ESG는 약어인데요. E는 environment, 환경, S는 social, 사회, 그리고 G는 governance,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게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냐, 부채가 많이 없냐, 뭐 이런 걸 본다면 이제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도 잘하고 있냐를 보고 투자하겠다라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나는 아무튼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좋고. 사실 요게 핵심은 아니고요. 오늘 통덕으로서 나오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북한 기업들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너무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서 북한 기업을 직접 돕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통일 관련된 이슈에 연계되어 있는 건 특정 소셜 벤처들이 통일, 북한 혹은 탈북민과 관련된 이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네. 그런 조직들을 때때로 돕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투자도 해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연계한 스타트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딱 들었을 때 북한이랑 연계됐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 먼저 잠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반응이 네. 아주 일반적인 청년들의 반응 그리고 사회 반응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해외에 있는 저희와 같은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네. 한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뭘 것 같아? 그럼 1위 항상 북한 이슈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국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 한국의 최고의 사회 문제가 뭘 것 같아? 그러면 5위 안에 한 번도 북한 이슈가 나온 적이 없어요. 반성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현실이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슈인 거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걸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협동조합을 지금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북한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요. 북한의 태양광 관련된 벤처들이 많이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북한이 지금 많이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환경이나 에너지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대표님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북한에 직접 가서 북한의 기업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아이템을 추천하실 건가요? 뭐 굉장히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탁 땡기네. 네. 그 곳에서 직접 거기 현지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고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것들. 네,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그럼 관광 관련된 스타트업이 현지에 생길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또 굉장히 특이한 게 북한이 생각보다 엔지니어링 기술이 뛰어납니다. 네네. 그리고 IT 기술도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 여행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블루오션으로. 북한과 남한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오늘의 통덕님,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현명에게 통일이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통일은 현실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오. 저희 세대에 있는 청년들이 네. 통일에 대한 꿈이 사라지고 네. 또 인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네, 그 현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통일이 시작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도현명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알찬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를 기약하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 5월에는 통일교육 주간이 있습니다. 올해 역시 작년에 이어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훨씬 풍성하고 알찬 콘텐츠들이 마련돼 호평을 받았는데요. 어떤 콘텐츠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화려하게 문을 연 제9회 통일교육주간. 오늘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의 주제가 통일, 우리의 미래에게입니다. 저로서는 이 말이 아주 가슴 벅차게 들립니다. 비대면 행사가 아쉽지 않을 만큼 알찬 콘텐츠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재미있고 실험적인 콘텐츠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9회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는 미래 통일부 장관을 꿈꾸는 윤우혁 군의 국민의례로 막을 열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일 우리의 미래에게라는 올해의 슬로건에 맞추어 애국가 역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맡았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됐지만 통일교육원의 축제인 만큼 화려하고 알차게 준비됐답니다. 이런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고 마침내 스스로 평화와 통일을 디자인하고 결정할 때까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존중하고 신뢰하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그 자체로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담은 교육 공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해온 통일교육 주간을 이 봄에 마음껏 즐기시고 빛나는 통일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축하 무대로는 뮤지컬 배우 정성화 씨가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임파서블 드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 어려운 길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통일교육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각종 교구와 교육 영상 등이 준비됐는데요. 서울 통일교육센터와 함께 다소 실험적인 콘텐츠로 평화를 되새겨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단물 가게요. 단물 가게요? 네. 살결물을 사려고 하는데 좀 더. 길에서 만난 낯선 북한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북에서 왔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전혀 뭐 위화감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은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TV에서도 많이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감이나 뭐 이런 거를 어때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요 많이 떨었거든요. 떨었는데 한민족 한 피출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가까이 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한 방식은 다르지만 사회의 각 분야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있는 명사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밥이라는 것이 그런 또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어 먹기만 해도 어쩌면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이 성큼 또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통일부 통일연구학교로 지정된 해운대여고의 윤원희 선생님. 매일 학생들을 만나는 그는 코로나 시국의 통일 교육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일 교육의 위기입니다. 아니 잠깐만, 왜 벌써부터 시작부터 위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사실 그 위기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요. 통일 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과 연계되면서 아마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에서도 정말 좋은 온라인 콘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었구나. 그 외에도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콘텐츠들도 공개됐는데요. 이 모든 콘텐츠들은 무료!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주간에서 만난 명사들의 특강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차가움 위에 따스함이 내린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일부 29초 영화제 수상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따스함이 차가움을 덮는 순간이다 보시며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지금 너무 차갑습니다. 만져지지만 차갑고, 보고 있지만 어둡고, 듣고 있지만 무겁습니다. 어느 날 이 위에 따스함이 내려 만졌을 때 따스하고, 바라볼 때 뜨겁고, 듣고 있을 때 벅참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따스함이 차가움을 덮는 순간입니다.